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최장입니다. 늦은 시간이네요. 제가 바쁘다 보니까 어디 좀 멀리 좀 갔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영상이 좀 늦었으니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비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오늘 운전을 해보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위험스럽기도 합니다. 위험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운전 조심하시고요. 빨리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증시가 장기 도정을 끝냈고요. 단기종 끝내면서 2600선을 회복한 그런 상황이에요. 2600선. 이번 주는 반등이 좀 이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같습니다. 반등. 특히 2, 4분기 실적 시즌으로 접어들다 보니까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고 상승세에 힘을 보탤 것으로 현재 이제 기대된다고 하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은 지난주 코스피는 2628.30의 장을 마쳤는데 전주 대비 4.02% 상승을 했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그 추가 긴축 우려에 2513까지 밀리기도 했는데 구 거래일 만에 2600선을 회복에 성공합니다. 2600선 회복에 성공을 했고요. 코스닥도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합니다. 896.28에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900선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상인 증권에 보니까 연구원이 지난주 증시는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차익 실현 이런 매물들이 출회하면서 하락 출발했지만은 미국의 6월 CPI 그 둔화 기대감에 따라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상승 전환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CPI 상승률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증시 하방 압력이 작용했던 그런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을 합니다. 돌발 악재였던 새마을 금고발 이 불안이 시중은행들의 유동성 지원으로 진정된 것도 증시에 힘을 보탰어요. 대내적인 리스크들이 완화되다 보니 이번 주 증시는 반등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2, 4분기 실적 시즌의 본격화와 함께 기업의 실적 영향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 4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1, 4분기와 유사하게 높지는 않은데 건설기계, 전력기기, 자동차 부품 등 이런 업종의 실적 가시성을 바탕을 이제 주목받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증시 상승을 또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SK증권에 따르니까 지난해 7월 이후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21조 5천억 원가량 순매수했어요. 이는 2020에서 2022년 7월까지 누적 순매도 물량인 66조 7천억 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지분율도 과거 5에서 10년 정도 그 평균인 33.6%에 달하는 31.1% 수준이어서 장기적으로 매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을 합니다. NH에서도 이번 주 증시가 2540에서 2660선에서 움직일 거로 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발표된 미국 기업의 실적을 보니까 산업재, 자유소비재, IT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컨센서스 대비 양호하게 발표되고 있고 국내 기업의 경우 한 달 사이에 매출과 이익 컨센이 상향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최근에 컨센이 소폭 하향이 되면서 종목 간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를 합니다. 시장의 관심이 미국의 소매 판매와 기업 실적으로 모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도 금융주하고 빅테크 실적이 발표되는데 18일에는 BOA, 모건 스탠리, 럭히드 마틴 실적이 발표돼요. 19일에는 테슬라, 넷플릭스, 골드만삭스, 20일에는 TSMC 각각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20일 KB금융하고 우리금융, 21일은 하나금융지주, 금융지들의 이제 실적이 발표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지주들. 현재 무조건적인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는 그런 시각도 제기됩니다. 다울에서도 그래요. 당장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시나리오를 상정해 놓았고 이익 전망치의 질적인 회복 또한 제한되고 있다는 점은 인지해둘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참고하시고요. 7월 17일 중국 2분기 GDP 발표하여 6월에 산업생산 소매 판매 있고
18일에 미국 6월 생산 소매 판매 있습니다. 19일에는 영국의 6월 소매 판매,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21일에는 한국의 6월 PPI 발표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난주는 금요일 날은 나름대로 선방을 했어요. 코스피가 한 1.48% 올라갔는데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미국장이 상당히 좀 아이러니했어요. 다우는 잘 나갔는데 그래도 그나마 소폭으로 나스닥도 오를 듯 하더니 막판 되니까 그냥 쭉 미끄러지더라고. S&P도 막 요동쳤어요. 요동치면서 결국은 0.1%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0.18% 빠졌고요. 하여튼 참 애매모호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요, 필라도 아주 더 골 때렸습니다. 필라는 잘 나가다가 쭉 빠지더라고. 너무나 많이 좀 그랬어. 하여튼 3,800도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뚫었는데 결국은 보니까 결국은 3,750으로 다시 후퇴를 했더라. 참 안타깝네요. 3,825회까지 갔었는데 하여튼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환율은 1273원, 3원 정도 좀 올랐는데 좀 많이 빠졌어요. 환율 다시 또 한번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땐 1300원대가 가장 무난한 것 같은데 많이 빠졌고, 달러 1본엔 138.69엔 소폭 상승, 유가는 75.42달러예요 소폭 하락을 했어요. 일본엔은 916.98원, 그리고 유로화는 1429.07, 중국 위안화 177.85원 좀 올랐습니다. 휘발유 1580.03 소폭 상승, 국제 1964.4달러 소폭 상승, 국내는 79,927.96원 소폭 하락. 이렇게 끝났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인데 3.83이네요. 3.83. 뭐 흐름이 그래요.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결국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3.8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였다. 그렇게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는 34,480.7, 0.25% 올라갔습니다. 0.25% 올라갔고요. S&P 500은 0.16% 좀 빠졌고, 나스닥 0.08% 소폭 하락, 러셀은 1.1% 정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도 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73,400원인데 영석 그래요. 좀 올라왔어. 또 갑자기 또 올랐기 때문에 한번 또 소폭 또 추가 하락이 좀 예상됩니다. 그래서 73,000선이 또 깨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오르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 우선주는 그냥 6만원대에서 좀 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주도 좀 조정을 받을 건데 제가 볼 때는 떨어질 땐 또 본주가 좀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갭 차이도 크고 하다 보니까 내일은 좀 빠질 것 같다. 저희 내피션입니다. 좀 많이 빠지면은 그때 들어가서 몇 주라도 더 사시기 바랍니다. 주워 담기 바라고, 오르면은 뭐 박수치고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내일 새벽 6시에요. 6시에 만나요. 여러분 굿나잇.